자, 너무 우리 딱딱한 얘기만 네. 했으니까 우리 이 의원님과 저는 사실은 그 서울대 불문과 출신의 같은 네, 동문입니다. 네. 동문이고 그 인연으로 제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아직 지금 불문과 졸업하셨는데 불어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갑자기 멈췄어요. 학교 다닐 때 불어를 네. 열심히 하셨나요? 아,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네, 예. 제가 1학년 때까지는 예. 한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고요. 아, 그다음에 예. 3학년부터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사바 뭐 이런 거 사바 비안 백시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불어와 네. 관련해서 네. 아 그런데 우리 저 임정석 위원장님은 네. 저 불어 잘 하시죠? 아, 저는 뭐 이 우리 전공을 열심히 좀 하셨던 졸업을 것 같은데. 하면서 네. 전공을 불문에 붙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럼 또 이제 이상 까먹었는데 뭐 딱 하나는 남겨놓은 게 네. 샹송 하나는 아직 부를 수 있는. 불러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아, 네. 불러보세요. 네. 방당 그주 도메 방당 그주 레베 레세 기송 트르네 일레 트로따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잘 못 예전-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조르지 네. 무스타키라는 분이 불렀던 네. 일레 트로따를 너무 늦었네 라는 노래인데요. 일레 트로따? 예, 예. 아니 우리 남편이랑 제가 예. 파리를 여행을 갔어요. 네, 결혼을 하고. 예. 근데 우리 남편 내가 불문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막 간판을 보면서 저게 예. 무슨 뜻이야? 뭐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네. 저한테 막 이거는 어떤 거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예, 예. 그래 나는 이제 영어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럼 식사는 하셨습니까? 당황스러운. 네, 아. 아니 했죠. 또 영어 메뉴판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불어로 물어보지 마. 네. 내가 차라리 영어로 하자. 내가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30년 전에 우리 이 의원님 뵀을 때 정치하실 분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시고 어떤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제가 정치를 할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저 되게 그 뭐죠? 이제 자유주의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막 이렇게 정치 그다음에 권력 정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냥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소시민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이랑 네. 그리고 왜 여행도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죠. 네, 어머니 편찮으시고 어떻게 또 바뀌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 이유가 네. 아버지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사업 실패를 하셨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좀 고생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도 얻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엄마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서 우리 몰랐어요. 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막 다들 알바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하시니까 몰랐는데 그냥 몸이 약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 병 암으로도 번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인생의 회의가 생기죠.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욕망을 쫓아서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건강한 자본주의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그 삶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또 가족하고 또 잘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까지 하게 된 거죠. 네. 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던 찰나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뭐 정치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이미지를 아마 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반시장적인 줄 몰랐어요. 또 실제로 몰랐던 정도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냥 뭐 박근혜, 그러니까 MB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한 걸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얘기도 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특혜를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자유주의자로서 공감을 했고 또 더군다나 뭐 그때 무슨 민간인 사찰 건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일종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그냥 미국 민주당 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그때 나중에 운동권들이 막 다시 들어오더라고. 나갔던 운동권들이 막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반체제 세력이네, 이 핵심들은. 이걸 이제 깨닫고 제가 이걸 나는 알리고 그 다음에 막아야 되겠다 해서 탈당까지 한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 뭐 이조 말 조선시대 말에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 운동권 세력들이. 너무 비슷하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는 개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요. 정말 지금 하는 거 보면 민족 하면서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 걸 딱 보면 정말 조선 말기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고립된 외교. 그렇죠. 근데 걱정스럽고, 이렇게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일본이 그때 이 구한 말 때도 사실은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영일 동맹이라든지 여러 동맹을 맺어가면서 사실 초반에 이제 이 한일 합방할 때 일본의 외교력에 의해서 사실 조선을 지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것을 방어할 만한 외교적 그 말빨이라든가 위상이 안 됐던 거죠. 힘도 없었고 그다음 인식도 없었어요. 인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한일합방 그 조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했지만 그냥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평화가 중요하다. 그죠? 평화가 중요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 똑같죠. 국민들한테 평화가 중요하다. 근데 어떤 평화냐가 중요한 거죠. 굴복한 평화가, 항복하면 평화가 있죠. 그렇죠. 항복하면. 손들어 버리면. 노예 항복. 뭐 이런 거겠죠. 노예가 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 얘기하는데, 저놈은 상대방 우리를 핵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합시다 하면서 다 넙죽 엎드리면 그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는 게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남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전쟁을 했던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은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이라서 봐주고 미국은 다른 민족이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겨냥을 한다. 전쟁의 대상이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라는 게 뭐냐. 상호간에 한쪽이 침략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대응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맹이라는 게. 그럼 미국이 침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침략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맹을 부인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핵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침략을 해서 수백만 명 죽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죽이고 또 막 부상당하고 피난 가고 실종되고 이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우리가 옛날에 북한 그 남침했을 때의 그 피폐한 생활상을 우리 우파에서 그동안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리기만 해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아니 저도 사실은 저만 해도 그런 걸 그렇게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책 보고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19세기 말에 저희가 이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면서 척화 우리만 방어하고 있다가 큰일이에요. 저희가 뭐 한일 그 합방을 당했던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걱정하시는 비슷한 분들이 상황 많으시더라고요.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현주 TV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또 붕괴될 조짐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물론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어떤 유사시가 되면 어떠한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인데 그런데 중국은 현재 미국한테 어쨌든 꼼짝을 못하잖아요. 경제 때문에. 그럼 결국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믿을 수 있냐? 우리는 그냥 꼽사리 끼는 정도고요. 제가 볼 때 상당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일본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일본과 카스라 데프타 조약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본에 합병되는 것을 미국이 용인했던 것처럼 그럼요. 그런 상황들이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과거의 일제강점기를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잊지 말고 마음속에 딱 담아두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굴욕적 상황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철저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철저히 우호적 관계로 아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거지 잊지 말자고 해갖고 힘도 없으면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싸움을 하면 어쨌든 우리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덩치 이만한 놈들이 몇 명이나 있어 우리 앞에. 그리고 지들끼리 친해.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그마한 사람이 이제 잼만 날리는 거야. 막 까불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요. 좀 뭐 하는 거니? 하다가 그냥 턱 쳐버려요. 뒤로 발라당 날려빠지는 거죠. 죽는 거. 그건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놈이 우리 옆에 붙어 있어. 그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지. 정말 골치 아프죠. 배짜라에 깡패에.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우리가 막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그 옆에서 또 엉터리 짓 하는데 막 그 편들어주고 이러고 있다고. 뭐 때문에 편들어주냐고요. 나쁜 짓 하면 우리도 같이 한패 돼가지고 그렇죠. 딱 혼내야죠. 응?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민족이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니고요. 민족보다 우리의 가치와 번영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과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진지해졌어. 진지해졌네. 또 다시 우리 좀 재밌고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요새 너무 나라 없더만. 한간에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아주 센 여자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본인이 평가하는 이현주가 보는 이현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요. 글쎄요. 우리 남편은 저를 센 여자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애교가 많으신가요, 혹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아들은 이제 저보고 엄마 너무 남자 같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머리 좀 길러보라고. 왜 갈수록 머리가 짧아지냐고. 그러시네요. 그러는데. 항상 좀 짧으셨죠? 길게 머리를 해보신 적 있어요? 결혼할 때쯤에 긴 머리로 했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부터 귀찮아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짧은 머리 됐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남자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 그 긴 머리에 이렇게 그 영화의 하이디 같은 예. 파마한 긴 머리 하늘하는 네. 이런 저를 보는 게 둘의 꿈이에요. 한번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은 있으세요? 언젠가는? 그 이제 그러다가 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제 캐릭터를 제 스스로 생각하자면 저는 강한 엄마? 네. 강한 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할 때도 그 대한민국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 안 죽게 살게 해야지. 그러려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억척스러워야 돼. 그래서 저런 쓰잘데기 없는 평화를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애들을 갖다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엉터리 얘기나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저런 놈들을 강한 엄마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딱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의 소리 진짜 뉴스는 젊은 구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젊은 보수 구독자들께 혹시 이현주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는 그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많이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지만 지금 참 힘들게 살고 있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태국은 독립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참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도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정말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싶을 때도 있겠지만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비교적 저는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이 희생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 스스로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젊은이들의 어떤 앞을 막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지금 50대 운동권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은 하늘 위에서 군림하면서 니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가 돈 나눠줄 테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유는요. 스스로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있잖아요. 내가 니네들을 매개 살릴 테니까 니네는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우리 시키는 대로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데 굴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제 젊은 편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 쳐내가면서 그래서 쓰러뜨려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소속의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 뭐 그 말씀이 되게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굉장히 항상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정치는 혼돈의 시대다. 그리고 국민들은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선 이 촛불을 이용해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한술 더 떠서 10배, 100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 훨씬 더 마음에 안 드니까 불공정하고 특권화되고 이런 게 난무하는데 뻔뻔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싸워 나가겠다. 근데 내가 무슨 어떤 당이 중요해서 그 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당을 떠나면 안 되고 이 당이 잘 돼야 되니까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 우리 자유, 그다음에 혁신된 대한민국, 발전된 대한민국. 그래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떤 당이든 어떤 이런 내 개인의 뭐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전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젊은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래서 뉴미디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뉴미디어 파티도 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책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책 그거 5월달에 나올 건데 5월 말에 그것도 이제 발간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면서 당분간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 난국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길을 국민들과 함께 당분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현주 의원님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더는 이제 저희는 우리 뭐 어쨌든 오래 볼 테니까 언젠가 이현주 의원님께서 머리를 길게 기르시고 파마를 하시고 하이디처럼 하늘하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번 기대해보고 언젠가는 좀 더 늙기 전에 해야 될 텐데 할머니가 그러면 좀 많이 했잖아.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고 그날 보면은 여러분들께 그 저의 느낌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이현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